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스크 포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스크 포맷이라는 거요. 디스크 포맷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맷이 그냥 이제 싹 다 지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 포맷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스크를 전부 다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 사용자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초기화라고 되어 있고 트랙과 섹터를 이제 형성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뜯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동그란 원판 같은 게 여러 장이 막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엄청나게 큰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있는데 이 안에는 10,000명의 이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하나에다가 그냥 여기는 무슨 동 몇 번지다 그렇게 이제 주소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주소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0,000명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는 김철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가 정상적으로 도착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왜? 김철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주고받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주소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집, 땅 이런 곳에도 전부 다 이제 주소가 다 매겨져 있죠. 그래서 이 큰 땅을 전부 다 쪼갠다고요. 쪼개서 이곳은 이제 몇 번지다. 이곳은 이제 몇 번지다. 이곳은 이제 몇 번지다. 이곳은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주소를 전부 다 이제 매겨 놓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이 지금처럼 하드디스크를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원판이 이제 여러 장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데 이 동그란 원판을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동그란 원판을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동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쪼개 놓는다고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쪼개 놓은 그 단위를 보고 우리는 얘를 우리가 이제 트랙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트랙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 동그랗게 나눠놓은 이 트랙을 또다시 동심원을 기준해서 이렇게 피자처럼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 놓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섹터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트랙과 섹터를 이제 형성을 해서 각각 공간마다 전부 다 이제 주소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그 데이터는 이제 몇 번지에 있다. 어떤 데이터는 몇 번지에 있다. 어떤 데이터는 몇 번지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번지에 찾아가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찾아준다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 포맷이라는 거는 우리가 디스크가 한 장에 있을 때 그거를 트랙과 섹터를 이제 다시 형성하더라. 다시 이제 형성해서 완전히 처음 상태로 디스크를 이제 초기화시켜 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디스크 포맷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디스크 포맷을 하게 되면 트랙과 섹터를 다시 형성하기 때문에 이 안에 원래 들어있던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된다? 싹 다 이제 지워지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런 하드디스크가 만들어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초기화 작업인 우리 이제 포맷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되더라. 포맷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 이런 거를 이제 쓸 수가 있다 없더라. 만약에 이제 포맷을 할 건데 사용하던 그런 이제 디스크를 내가 포맷을 할 거예요. 포맷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된다? 모두 다 깨끗하게 완전히 삭제가 되더라. 근데 내가 이제 포맷하고자 하는 그 디스크에 여러 개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디스크는 포맷할 수 있다 없더라. 그러면 실제로 이제 포맷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탐색기를 열고요. 제가 D 드라이브 얘를 이제 포맷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 드라이브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지금 이곳에 보면 포맷이라고 있죠. 포맷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포맷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D 드라이브다 그렇게 써져 있고 새 볼륨이라는 그 레이블 이름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때 이 D 드라이브의 용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때 파일 시스템은 어떤 걸로 포맷할 거야?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NTFS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때 이 NTFS라는 거는 윈도우 전용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NTFS 그렇게 이제 파일 시스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할당 단위 크기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할당 단위라는 거는 파일을 이제 저장할 때 그때 이제 할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스크 공간 그걸 보고 우리가 할당 단위 크기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볼륨 레이블 볼륨의 이제 이름 같은 것들 레이블이 이제 이름이죠. 제목 같은 것들 여기다 이제 써줄 수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포맷 옵션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를 새 거를 샀어요. 새 거를 샀을 때는 우리가 이제 빠른 포맷은 못합니다. 못하고 무조건 전체 포맷, 풀 포맷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빠른 포맷을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디스크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빠른 포맷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맷 대화 상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포맷, 이 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포맷 창이요. 우리 포맷하고 디스크 포맷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창이 하나 떴죠.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별 기능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우리 이제 용량은 디스크 이제 전체 용량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이요.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설치할 그 파일 시스템 우리 FAT32가 됐든 NTFS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이제 배울 건데 여기서 NTFS는 윈도우 전용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디스크에 설치할 이런 이제 파일 시스템도 내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할당 단위 크기하고 나오는데 이 할당 단위 크기라는 거는 파일을 이제 저장할 때 그때 이제 할당할 수 있는 최소의 디스크 공간 그걸 이제 지정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할당 단위 크기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할당 단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할 때 만약에 이제 8비트씩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할당 단위를 그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100비트씩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만약에 16비트짜리예요. 16비트짜리다 그러면 8비트짜리 이제 2개만 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0비트씩 내가 이제 할당 단위를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 100비트 공간에 16비트만 저장이 되고 나머지 공간은 낭비가 되겠죠. 만약에 1비트짜리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그때 8비트가 이제 할당 단위일 때는 7비트만 이제 낭비가 되지만 만약에 100비트를 내가 할당 단위로 내가 지정하게 되면 99비트가 낭비가 된다고요. 만약에 딱 100비트짜리예요. 딱 100비트짜리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저장하겠다. 그러면 얘는 100비트를 이제 할당 단위로 했으니까 얘는 낭비가 전혀 없겠죠. 근데 8비트짜리로 하게 되면 이 8비트짜리 13개를 이제 할당을 받으면 돼요. 13개가 있으면 총 104비트를 이제 할당을 받아서 100비트를 이제 저장하고 4비트는 이제 낭비가 될 거예요. 그때 8비트를 하든 100비트를 하든 어차피 낭비가 되는 거는 어차피 비슷비슷하지만 이렇게 할당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낭비되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할당할 수 있는 그 최소 디스크 공간 그 디스크 공간을 우리가 이제 할당 단위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 단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더라. 이렇게 이제 파일을 저장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논리적인 단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파일을 이제 저장할 때 사용되는 그 단위, 그 할당 단위를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포맷을 할 때 할당 단위를 따로 이제 지정하지 않으면 윈도우는 그 볼륨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그 크기로 자동으로 이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맷을 할 때
그냥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이제 할당 단위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이제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레이블이요. 볼륨 레이블이 이제 제목이라는 그런 뜻이죠. 해서 포맷한 그 디스크에다가 이름, 제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로 이제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파일 시스템을 FAT32를 쓰냐, 아니면 NTFS를 쓰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제목, 이름을 이제 붙일 수 있는 그 글자 수가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해서 FAT32는 우리 11글자까지만 쓸 수가 있고요. NTFS, 우리 이제 윈도우 전용인 NTFS 이 볼륨에서는 최대 32글자까지 우리가 이름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포맷 옵션하고 나오는데 빠른 포맷을 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빠른 포맷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이제 하드디스크일 때 빠른 포맷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드디스크를 새 거를 처음 이제 샀다 그랬을 때는 빠른 포맷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포맷했을 때랑 빠른 포맷했을 때랑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일반 포맷은 디스크의 트랙과 섹터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한다 그랬어요.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불량 섹터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싹 다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빠른 포맷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에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이제 길게 쭉 나열했을 때 지금 요만큼 앞부분은 어떤 데이터가 몇 번째 있다, 어떤 데이터가 몇 번째 있다, 그 주소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이 주소 부분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찾으러 가게 되면 주소 부분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해요. 왜? 주소가 없으니까 해당 데이터를 못 찾잖아요. 그렇게 이 주소 부분만 날려버리는 게 우리 이제 빠른 포맷이에요. 해서 빠른 포맷은 불량 섹터 이런 것도 이제 검출을 안 해주고요. 그냥 이 주소 부분만 이제 없애버려서 삭제를 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빠른 포맷을 했을 때 실제 데이터가 이제 삭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복구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복구는 못 하고요. 전문 업체에 찾아가서 데이터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남아있다 그랬는데 이런 데이터는 용량 차지를 안 해요?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이런 데이터는 용량을 차지할 수가 없죠. 왜? 주소 부분을 날렸으니까. 데이터가 없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만큼을 이제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는데 주소 부분을 날려서 이 부분에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이제 쓰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왔어요. 저장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에 맨 처음에 이제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죠. 그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그냥 덮어쓰기를 해버립니다. 해서 빠른 포맷이 일반 포맷보다는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포맷을 해줘요. 해서 빠른 포맷은 언제만 쓸 수 있더라.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그런 디스크를 포맷할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더라. 이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불량 섹터 이런 거 검출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실제로는 이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주소 부분만 없애버리더라. 없애서 디스크에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포맷은 불량 섹터를 검출하지 않고요. 디스크의 모든 파일들을 이제 삭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빠른 포맷이요. 그래서 우리 포맷 그 창을 다시 보게 되면 지금 D 드라이브, 제 컴퓨터 이제 D 드라이브인데 D 드라이브에 앞에 제목이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내가 만약에 포맷을 할 때 여기다 레이블을 영화 그렇게 이제 쓰게 되면 그 D 드라이브는 이제 영화라는 그 이름이 이곳에 나타날 거예요. 요런 게 우리 이제 디스크 포맷이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 창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